비트코인 상승 랠리, 비트코인 알트코인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파동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추가적인 상승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추가적인 상승 이후 다시 한번 가격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라인은 벗어나지 않았고요. 추가적으로 3차적인 매수를 진행하기 전에 어제 말씀드렸던 3차적인 매수 타점은 아직 오질 않았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상승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승 관점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온체인적인 데이터부터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제가 텔레방에다가 글을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비트코인 반등에도 파생상품 시장이 숏포지션이 훨씬 우위에 있다. 하이브 매도세에 쏠려.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주요 종목 전반에 숏포지션이 우위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숏포지션에 대한 먹거리를 보여줬죠. 4시간 기준 비트코인을 포함한 상위 종목 대부분에서 숏 비중이 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단기 매도세가 강화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5일 기준 비트코인의 4시간 기준 포지션 비중은 롱 46%, 숏 53%로 숏이 우세했고요. 비트코인의 단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파생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이 유지된다는 것은 반등 신뢰도가 낮다는 뜻이며 현 수준에서 매수보다 방어적 포지션이 더 많기에 변동성 확대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롱 비율과 숏 비율이 4대6 정도로 나눠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래소에서 롱에 대한 물량들을 포지션 스위칭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남겨드렸죠. 어제 PPI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근원 소매 판매는 예측과 동일했고요. 9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역시 예측과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9월 소매 판매에서 0.2% 하락을 했는데요. 소매 판매가 약하다는 뜻은 소비가 둔화가 되고 있으며 경기가 식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해석한다면 경기가 식고 있으니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까라는 기대감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경제는 위축되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해본다면 금리 인하 기대 증가, 그리고 유동성 기대 상승, 위험자산 반등 가능성 증가 체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소비 둔화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증가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코인 시장의 악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완화적일 수도 있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추가적인 실성한 자산들의 이제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리퀴데이션 맵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1일차 기준으로 현재 단기적으로는 85K 구간에 고 레버리지의 롱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88K, 89K 구간에 숏 포지션이 훨씬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밀려나갈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1일차 기준은 이렇고 7일은 더 심합니다. 이 89K 구간에 집약적으로 물량들이 많이 몰려 있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 저점에서 고래버리 이제 물량들이 들어온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숏 포지션에 대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이 98K 구간, 이 구간이 굉장히 높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98K 구간, 이 구간이 바로 618 반등 라인입니다. 구체적인 타점은 제가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렸고요. 자, 그리고 제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사도 하나 찾아왔는데요. 연준 의장의 임기 종료가 이제 내년 5월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이 트럼프 경제 참모가 좀 유력이 되고 있고, 금리 인하의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장적 통화 정책을 펼칠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임기 종료가 내년 5월로 다가온 가운데 그의 뒤를 이을 차기 의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이 됐다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연준 기준금리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지고 전해졌고요. 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는 최종 인사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무엇을 결정할지는 결정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제 지켜봐 달라고 했고요. 이 해시 위원장은 원래부터 예전부터 유력 후보자로 꼽혀왔었죠. 그래서 현재 트럼프의 정책과 이 해시 위원장의 정책이 맞아떨어지면서 조금 더 유력한 후보자로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5명의 후보군이 있는데요. 해시 위원장, 그리고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그리고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라이더 채권 부문 최고 투자 책임자 등 5명을 후보군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의장 단수 후보를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고요. 월가에서는 해시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면 추가 금리 인하를 포함해 확장적 통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거시경제적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일봉 상태에서 제 메인 관점에서는 현재 3파 마무리 후 4파가 마무리됐고 5파에 대한 상승분이 남아있다라는 메인 관점으로 가져갔었고요. 과거 영상에서 보시면 이 4파에 대한 마무리 때 98K를 깨졌어도 저점을 더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모두 다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렸고요. 이러한 메인 관점에 대해서, 상승 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 봉으로 가볼게요. 어제 제가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롱 구간, 공통적인 롱 구간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저점 짧게 잡고 618 라인까지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제 포지션은 한 요정도 됩니다. 현재 약 손실 중이지만 2차 매수까지 마쳤고요. 비중 10%로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3차 매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빗각 채널의 하프 채널인 구간에서 잡기로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타점은 제가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하락 파동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WXY로 이중 연장으로 Y 파동의 연장 파동이 진행이 됐다. 왜냐면 W 파동과 X 파동의 Y 파동의 마무리가 이 구간이었지만, 이 구간이 저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중 플랫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연장 파동이 나왔다. 이 구간에 대한 확장값을 보면 213 라인까지 아래 밑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었죠. 추가적인 연장 파동이 나왔다. 왜냐면 이 W 파동의 113까지 불규칙으로 빠졌지만 추가적인 런닝 플랫이 나오면서, 이 구간 이렇게 런닝 플랫이 나오면서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이 연장적으로 나왔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빗대서 보면은 정확히 1618까지 연장적으로 플랫이 나왔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승 추세에서 어느 구간까지 반등이 있을 것이냐 라고 체크를 해봤을 때, 이 하락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재 정확하게 이 236 라인에 터치를 해주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 구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일 기준에서 롱 물량이 가장 많았던 이 618 구간, 이 구간까지 단기적인 반등이 온다면 그 추후에 거래량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추가적인 상승분이 불규칙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 구간은 어디까지 열려 있냐, 제가 이 보라색 박스권으로 해놓은 구간이 바로 1786 라인과 213 라인의 중간값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그 구간은 바로 불규칙으로 마지막 구간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213 라인까지 해놓은 구간이 보라색 박스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 반대로 하락은 어디까지 열려 있냐, 바로 제 3차 매수 포인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스윙적인 롱 관점을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당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공통적인 롱 관점으로 618 라인까지는 체크해 볼 수가 있다 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왜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타이트한 손절 라인이 있죠. 이 구간, 이 저점 깨면은 바로 손절 나가면 됩니다. 스탑로스 걸고 다시 한번 아래 꼬리에서 잡아가는 롱에 대한 공통적인 롱 관점으로 발라먹기가 가능한 시장이다 지금 현재. 그래서 추가적으로 눌림 롱 자리를 잡아볼 이유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618 구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공통적인 롱 포지션에 대한 매수가 훨씬 더 유리하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저는 지금 현재 스윙적인 롱 포지션 매수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 구간에서 3차 매수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 구간이 어디냐? 바로 이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1채널이죠. 이번 주봉도 사실 지금 현재 4일 정도가 남아있는 지금 현재 주봉 상태인데요. 정확히 이 1채널 장기비각 채널을 정을 맞고 밑꼬리를 달고 지금 현재 가격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봉이 4일 뒤에 만약 양봉으로 메워진다면, 메워져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그 뒤로 다시 한번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이 주봉이 맞고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다 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프 채널까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롱 포지션에 대한 매수 포인트고요. 이 구간은 제가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렸죠. 그래서 그 시기와 구간이 요 언저리에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12월 금리 인하 그 시기 때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타점은 제가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렸고요. 이 텔레방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장기 빗각 채널이라던가 피보나치 되돌림,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내용들을 넣어드리고 있고, 제가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영상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추가적인 이더리움이라던가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을 한해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들을 통해서 저 또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오더블록이라던가 이러한 내용들도 차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입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채널 고정 댓글란에 링크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링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설문지는 구독자 인증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인증 절차 이후에 제가 한 분 한 분께 제 텔레방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그래요. 웬만해서는 이 장기비각 채널의 1채널을 양봉으로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추가적인 하락 저점을 갱신을 하고 추가적인 3차 매수 포인트까지 달하게 된다면 이 떨어지는 구간까지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버텨야죠. 스윙적인 롱 관점을 보게 됐다면 이 구간까지 열어뒀던 제 관점에 한해서 끝까지 기준과 원칙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매매를 저는 항상 합니다. 왜냐면 21년도 이때 불장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이 장기비각 채널이 깨지면서 이때도 몇 번 터치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8번, 9번, 10번, 11번 거의 20주 동안 11번을 터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길고 긴 싸움이었는지 힘들었던 장세였고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주는 척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큰 손절을 했었고 하프 채널이 길게 빠지면서 추가적인 기간적 횡보가 진행이 됐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돌파하는 이러한 기간적인 횡보 구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고점은 올라갔지만 하락 다이버전스가 설정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줬죠. 그러고 나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이 되면서 저점은 내려갔지만 RSI 저점은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겨나면서 추가적인 대상승을 보여주는 현재 비트코인 모습인데 지금도 사실 주봉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현이 됐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현이 됐고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할 때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경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한다 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프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3차적인 롱 포지션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맘 같아서는 지금 현재 2차 매수 비중 10%로 추가적인 상승분을 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지만 바람대로 또 흘러가는 비트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들도 대응책도 다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과 원칙,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관점에 대한 기다림의 매매, 그리고 실시간적인 대응과 대처, 이런 부분들이 이 세 가지가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무기들은 이런 엘리엇 파동, 피보나치 되돌림, 장기 빗각 채널, 이런 부분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 대한 공유를 텔레방에다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 고정 댓글란에 링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설문지는 구독자 인증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인증 절차 이후에 제가 한 분 한 분께 텔레방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에 들어와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1시간 봉상으로는 장기 빗각 채널을 아직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한번 터치를 하고 테스트를 거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우상향하는 장기 빗각의 채널이기 때문에 90K 안짝,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618 라인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 일단 382 구간까지는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618 라인까지 단기적인 상승도 요인을 지켜볼 수 있고요. 만약에 382 구간 뚫지 못하고 장기 빗각 채널 맞으면서 저항이 나온다면 236 라인을 지켜주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밀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점 갱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두 가지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스윙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밀려나도 추가적인 아래 하프 채널에서 3차 포지션을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공통적인 롱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이 구간에서 공통적인 롱 포지션에 대한 매수도 진행해 봐도 된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하나 걸리는 건 4시간 봉 상태에서 현재 긴 상승 관점에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구간에서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걸려 있습니다. 고점은 낮아졌지만 RSI 고점은 높아지는 추가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구간도 한번 신경을 써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 하면 저는 쌍바닥 찍고 저점 갱신을 살짝 이탈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대폭으로 보여주는, 왜냐면 이렇게 쌍바닥을 찍게 되면 비트코인이 아마 이 구간에서 전부 다 털어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매물대가 가벼워지고 추가적인 하락폭이 생기면서 저점 갱신을 하고 그런 다음 추가적인 대상승이 한번 나올 것 같다. 이 정도까지 한 3가지 정도의 관점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시간적인 대응과 대처가 항상 필요하다는 점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트레이더 파동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